안녕하세요. 하과장입니다. 6월 3주차 세 번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적인 말, 그죠?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 하던 스타일을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 걸쳐서 배설관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배설관리 1편, 2편을 보고 3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1편에서 주의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2편에서는 집중배설 관찰교육 급여계획에 반영할 때 주의사항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이제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제 평가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리를 확인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 배설, 1일 배설 관찰 기록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즉, 수시로 확인을 하고 기저귀 교환을 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일 배설 관찰 기록지를 잘 적어주시면 되세요. 1일 배설 관찰 기록지 작성법은 저희 평가 강의 67강에 있죠. 응용편 67강에 여왕보호사님들이 매일매일 쓰셔야 되는 1일 기록지 그 영상에 정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침실당 1개 이동형 자변기나 휴대용 배변기를 비치, 현장평가입니다. 갖다 놓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요강과 남성용 간이소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변기, 그죠? 좌변기. 여기 말을 한번 꽈봤는데요. 요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런 거는 사적인 말 아니죠? 괜찮죠? 이런 거는? 결국은 예전 강의 스타일로 돌아가게 돼요. 10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제가. 자, 기준 세 번째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의사 처방에 따라 관리하는지, 즉 의사 처방 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유치도뇨관을 간호사님이 임의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의사의 처방 지시에 의해 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 14일에 한 번씩 우리 촉탁이 진료 오시잖아요. 그 의사소에 따라서 이제 평상시엔 진행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도뇨관 있으신 분들은 병원 외부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병원에 가서 받아온 소견서 이런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뭐 그런 뭐 서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유치관리관이나 또는 저희 기록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 갔냐? 간호파트 메일 기록에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치도뇨관이 여기 있네요. 1월 10일 날 뭐 여기 위치 적어 주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해 주셔서 유치도뇨관 진료 점검 후에 상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형태로 적어 주셔도 되게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평가 기준 1번이 어려웠던 거지, 2번 같은 경우는 1번에 연결돼서 1일 배설 관찰 기록지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수시로 기록을 해서 기저귀를 지체 없이 교환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현장에는 이동형 자변기, 휴대용 배변기를 꼭 구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꿀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수는 3점이고요. 난이도는 상 또는 최상이라 봐주시면 되세요.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를 무조건 완료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분 점수라도 받으시려면. 그거는 우리 모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한 번만 연속 3일간 72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배설 관찰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서류와 간호, 요양, 현장 평가 항목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항목이라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는 반드시 급여 개시 후 14일 안에 연속 3일간 작성하시는 거고, 매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한 번만 진행하시면 돼요. 어르신 신규 수급자당. 집중배설 관찰 기록 작성 후에 급여 변경 등이 필요하다면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고 나서 30일 안에만 급여 계획에 반영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통상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에 배설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1일 배설 기록하게 작성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집중 배설을 하고 나서
이 어르신이 배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어르신은 매일같이 일일 배설을 하세요 라고 해서 일일 배설을 원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통상 우리가 어르신들 바라보면 전부 배설에 문제가 있어서 없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느 분은 있어서 일일 배설을 하고 어느 분은 없어서 일일 배설을 하고 이게 구분하는 게 더 헷갈리니까 그냥 전 수급자 전부 다 일일 배설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 배설 간접 작성 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수시로 관찰하고 배설 시의 기록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작성된 기록을 확인하여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작성만 되어 있다면 그거는 평가에 수시로 보고 지체 없이 한 걸로 안 보기 때문에 무조건 감점 사유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일 배설 간접키는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67강 강의를 반드시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나머지 꿀팁을 또 질문과 답변을 좀 볼게요. 궁금한 것들. 자, 등회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말이 너무 빨랐나요 지금? 숨 한번 호흡하고 등급 외자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등급 외로 입소하여 집중배설 간접비를 작성 후 서비스 이용하던 중 장격 등급이 나왔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라고 나있냐면 입소 당시 집중배설 간접비를 급여기 실무 금일 포함해서 14일 안에 작성한 등급외자 입소자가 입소 이후에 등급을 받은 경우 재작성하지는 하는 거는 관여 안 합니다. 이거는 욕구나 우리 낙상격차인지랑 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다만 수급자의 배설 상태 등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죠? 변경이 이게 상태가 너무 변했다면 그럴 때는 다시 작성하는 게 좀 좋다라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굳이 불필요하게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힘든데. 두 번째, 동일법인 동일대표 기관으로 수급자 전원이 집중 전원, 수급자가 전원을 했어요. 홍길동 어르신이 A라는 공생에 있다가 B라는 공생으로 전원을 했어요. 같은 대표자에서. 다시 해야 되나요? 자, 동일법인 동일대표 기관으로 전원 이동 시 결핵검사를 포함한 건강이담 감염병 관리 참고를 제외한 부분은 신규 수급자에 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욕구 낙상 욕창 인지와 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답변 제가 항상 말씀이죠. 질문 답변 들어온 거 보면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안 할 수 있을지, 이걸 해야 되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죠? 근데 역시나 해야 되는 얘기로 많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좀 볼게요.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 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해야 되나요? 자, 무조건 재입소 시에는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만 한 달 안에만 다시 입소하면 건강검진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신규로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퇴소, 병원에 간 거는 퇴소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 기관에 퇴소해서 공단에 퇴소 보고를 한 분이 퇴소 온 겁니다. 아시죠? 병원에 입원한 거는 아직 퇴소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여기 나오네요. 입원하여 퇴원하여 기관을 복귀한 경우 집중배설 간첩이 새로 작성해야 되나요? 자, 입소한 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퇴원하고 들어온 거는 퇴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만약에 어르신 상태가 원래 입원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유치도뇨관 이런 걸 안 하다가 갑자기 퇴원하고 들어오셨는데 도뇨관하고 들어오셨어요. 이런 거는 너무 어르신의 배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큰 거잖아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중 배설을 다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권장입니다. 안 했다고 감점은 아니에요. 아셨죠? 자, 또 다섯 번째 질문 볼게요. 기저귀 착용 시 집중 배설 배력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기저귀 착용 시 매 시간마다 배설력 확인하여 배설하기 시 대소변의 양을 급여시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하나에 기입하거나 기관별대 서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매 시간 하여 기록하되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저귀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병원에서 유치도뇨관 삽입한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나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로 타 시설에서 저시설에 신규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진단 소견서 등을 받지 못해 육구사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기획 유치도뇨관을 관리한 3번 기준 평가 시 인정이 되나요? 자,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병원에서 유치도뇨관 삽입한 상태로 신규 입소한 경우 병원에 삽입한 것은 의사 처방에 삽입한 것이며 별도의 처방기 등은 없도록 그 내용이 요구사정 기록지에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어르신이 예를 들어 병원에 우리 기관에 입소하기 전에 이미 도뇨관을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육구 사정할 때 거기에 어르신이 유소뇨관 삽입 상태라고 적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적어 놓으시고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적어 놓으신다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설에 들어올 땐 반드시 그래서 연계 기록지를 받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기관에 나갈 때도 연계 기록지를 제공하듯이 타기관에 우리가 들어올 때 그래서 연계 기록지가 있다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되세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서 집중발설 관찰 기록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했네요. 짧게 간다는 거고 또 한다는데도 왔는데 그래도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집중해서 관리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6월 3주차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네요. 다음 6월 4주차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상 시청과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구독. 자,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을 어떻게 하시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평가장을 하시면 그냥 저희 구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빨간 걸로. 이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셔야만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구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를 말하다 평가과장의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